네, 그러면 다음 좀 질문을 드리자면요. 저희가 성인의 경우는 이제 도박 문제 벗어나려면 생계 이런 걸 좀 우선순위 뒤로 내려놓고 네. 회복에만 전념을 하세요라고 안내를 드리잖아요. 네. 청소년의 경우도 대입이나 이런 인생의 중요한 시험을 앞둔 청소년들이 있을 텐데 이런 경우에도 내려놓고 네. 회복에만 지금 전념해라라고 하는 게 맞는 건지. 큰 틀에서는 내려놓는 게 맞겠죠. 도박 중독이 치료 교육 시스템이 학교 안에 들어가면 너무 좋겠죠. 저는 이제 아버님 전학을 너무나 환영하는 입장인데 청소년은요 무조건 바꿀 수 있는 건 다 바꾸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거기서부터 학습에 부모님들이 열성이신 분들은 되게 많이 힘들어 하시죠. 초기 단계나 뭐 이런 친구들은 솔직히 그럴 수 있다고 좀 보긴 하지만 대다수가 기관에 올 정도면 이미 마약이나 술처럼 오픈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 행위 중독은 잠복기가 굉장히 길거든요. 이 문제는 분명히 터졌으면 상당한 기간 잠복기가 있는 겁니다. 그런 사정 정보를 갖고 우리 아들에게 필요한 건 이미 멘탈을 좀 깨끗하게 해주고 그 다음에 공부를 시켜야 되겠다. 그 부분이 저는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재수를 해봐서 아는데요. 재수하든 삼수하든 우수해도 나이 40대잖아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 시간 동안 충분히 회복하시고 너무 조급해하지 않는 그 마음만 좀 내려놓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아버님은 어땠습니까? 일단은 현실적으로 저희 아이를 놓고 봤을 때 아이한테 모든 걸 올인하고 아이 스스로가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부모가 나서야 된다 보고요. 저는 아이가 학교를 그만두더라도 여기에 집중할 겁니다. 만약에 아버님이 비슷한 문제를 겪는 학부모님을 만났다면 어떤 이야기를 좀 해줄 수 있을까요? 저는 적극 설득할 것 같아요. 스카이대를 가든 하버드를 가든 가서 도박해서 자기 인생이 망하는데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현실에 집중하고 그 집중도를 가지고 빨리 극복해 나가는 거. 내 자녀에게 중요한 건 부모의 의지와 자녀의 노력이거든요. 도박 문제를 가지고 학업 전선에 뛰어들어서 좋은 대학을 가겠다 이것도 어렵지만 좋은 대학에서 망가질 수도 있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건 더 큰 문제가 되니 좋은 대학을 가는 게 문제가 아니라 좋은 대학을 가더라도 그 도박 중독의 그 요소, 인자 그거를 제거하는 게 우선이기 때문에 거기에 좀 집중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은 사실 같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대응하는 방식은 또 다른 경우가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두 분이 많이 싸우시고 갈등을 빚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혹시 이런 경우에 부모는 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가장 힘든 부분이고요. 가장 안 좋은 경우가 아버님들이 극단적인 경우들이 대부분은 아니지만 그런 경우들이 있고 이 모든 책임을 어머님에게 돌리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아요. 가장 그 핵심은 이 도박 중독을 아직도 질병 개념으로 받아들이지를 못하세요. 본질이 애의 도박 문제가 아니라 부부싸움으로 연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무조건 두 분 다 청소년은 오라고 먼저 청소년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부모님이 와서 이 개념을 100% 이해가 되셔야 그 뭐 한 달, 두 달 늦게 개입돼도 상관없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아이가 병에 걸렸다면 우리 엄마나 아빠는 무조건 의사 선생님한테 의존할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도박은 그 개념이 아니라는 점에서 이 질병 개념으로 빠르게 부모의 인식을 바꾸는 것 매우 필요할 것 같습니다. 교육할 때도요 부모님한테 빠른 성과가 보이지 않는다고도 말씀드리고요. 물리적인 시간이 오래 걸리고 부모님이 일괄적인 태도를 계속 보여주셔야 한다고 얘기를 하는데 아버님 성격이 급하잖아요. 네네네. 안 되잖아. 이 말귀를 못 알아듣잖아. 네. 이렇게 계속해서 포기를 해보시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는 아예 지식이 없다 생각하고 납작 엎드린 상태에서 그냥 100% 수용한다고 생각하면 그게 가장 빠른 회복이라는 거 우리 부모님도 좀 아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아버님은 아내분과 이런 갈등 같은 건 없었을까요? 어떻게 좀 해결했었습니까? 부부간의 갈등은 아이 때문에 일어나고 이 도박 문제로는 봉합하기가 힘들어요. 아빠도 엄마도 스스로를 인정을 해야 됩니다. 내 스스로 인정하지 않으면 결국은 자식 탓하게 돼 있고 서로를 비난하게 돼 있죠. 저희도 그런 과정을 겪었었고 과정 중에 아이가 정신적으로 마음적으로 고통받았기 때문에 저희의 또 과거도 많이 돌아봤죠. 아이한테 우리가 얼마나 부족한 일들을 겪어왔을까, 뭐 아이가 이렇게 힘들어했을 때 그 자리에 우리가 왜 있지 못했을까, 뭐 여러 가지를 고민하고 아이를 인정하면서부터 아이에 대한 치료가 시작된다고 봐요. 저는 도박이 미운 거지 아이가 미운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사실 청소년기 도박 문제는 또 심각한 게 이제 나중에 이 친구가 성인이 되었을 때 도박의 유혹에 다시 이렇게 빠지게 되는 경우들이 많은데 두 분께 여쭙고 싶어요. 청소년이 이 사연자한테 좀 어떤 조언을 해주시고 싶으신지. 청소년들이 너무 안타깝고 참 말로 하기가 참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저는 청소년들에게 좋아하는 멘토를 찾아라. 정말로 그게 부모든 상담 선생님이든 학교 선생님이든 정말 좋아한다면 그 사람이 너를 위한 사람이라면 그 사람 말을 믿고 좀 따라라. 그리고 상담하시는 분들에게 얘기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줍지 않은 제 경험이지만
있지만 이 친구들은 자기와 같은 시선을 원해요. 그러니까 이 문화 자체를 다 알아야 돼요. 저는 와이프한테 맨날 혼나면서 네. 여자 아이돌 이름 다 외우고 있습니다. 아유 대단합니다. 네. 아이브 좋아합니다. 장원영 씨 너무 좋아하고요. 네. 어쩔 수 없어요. 청소년들 금방 알아채요. 이 사람이 가짜인지 진짜인지. 청소년 담당 전문 상담사는 무조건 양성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거는 이제 우리 기관에서 좀 노력해 주셔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전 청소년들에게 그렇게 드릴 말씀 없어요. 이 친구들 얼마나 불쌍해요. 저는 솔직히 너무너무 불쌍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어른들의 잘못된 시스템 때문에 노출이 됐던 건데, 하루빨리 우리 어른들이, 저는 부모님과 기관과 저를 포함한 전문가들이 더 정말 모든 거 다 내려놓고 공부하고 준비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 청소년에 대해서 관심사가 무엇인지 고민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갈 때와 내가 이 아이에게 가르침을 주겠어 하고 약간의 어떤 상위의 개념으로 다가갈 때와는 매우 차이가 있는 거군요. 이제 다음으로 아버님 이야기 좀 들어볼까요? 네. 이제 저는 공감이 많이 되지요. 얼마나 지금 두렵고 힘들까 이런 부분도 느껴지고요. 결국은 중학교 3학년 학생이 이겨내지 못하는 건 의존성과 보상 심리가 크다는 거죠. 돈을 땄다는 기억. 이 친구한테 저는 정직했으면 좋겠다고 얘기해주고 싶어요. 나 자신에게 정직하고 가족 간에 정직했으면 좋겠다. 도박은 질병의 개념이거든요. 내 아픔을 좀 공유를 해는 게 좋겠다, 부모님께. 또한 부모님도 충격은 좀 있으실 수 있지만 내 자녀를 위해서 다시 한번 접근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이 친구가 중학교 3학년이다 보니까 환경적인 요인, 스트레스성 자극 이런 것들로 인해서 또 의존성을 더 많이 갖게 될 수도 있어요. 생각을 좀 가져서 좋아했던 거, 하고 싶었던 것들을 적극적으로 찾아서 부모님과 함께 좀 해나갔으면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더불어서 이런 센터나 아니면 병원도 좀 다니고. 가장 중요한 게 일단 질병이라는 인식부터 하는 게 중요하다. 드러내셔야 치료가 가능하다라는 말씀을 좀 다시 한번 신신당부하겠습니다. 네, 끝으로 이렇게 정말 많은 청소년들과 또 청소년 학부모님들이 힘들어하고 계시는데 마지막으로 이것만큼은 오늘 강조하고 싶다 하신 얘기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청소년 도박 문제는 어른 책임입니다. 청소년들에게 우리가 뭔가를 변화를 기대하면은 이건 정말 도둑놈 심보예요. 어른들은 지금 준비가 하나도 안 돼 있는 상태입니다. 저는 그리고 가장 힘든 부분이 학교 기관 선생님들 워낙 지금 힘드신 과정이지만 현실적인 문제가 이 부분입니다.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조차 모르고 계세요. 심지어는 교사분들도 이 부분에 빠져 있는 분들도 있다 보니 참 난감합니다. 제일 제가 두려운 얘기가 이 친구들이 20살 되는 순간 우리나라는 완전히 성인의 모든 권리를 얻을 수 있어요. 그러면 어마어마한 폭발이 된다는 거죠. 그나마 이런 이제 제약 속에서 못했던 것들이 성인이 되고 아직 남아있다면 폭발을 한다. 청소년 도박 문제는 어른 책임이다. 어른이 공부를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아버님, 네, 끝으로 어떤 얘기 해주고 싶으세요? 대한민국은 고령화가 빨리 이루어지고 출산율이 너무 저조하지 않습니까? 네. 대한민국의 성장 원동력은 사실은 자라나는 우리 청소년들인데 이 청소년들이 점점 어두운 곳으로 가고 있죠. 최근에 마약 얘기가 화두되고 있고 이슈화되고 있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하죠. 마약이 얼마나 위험하고 사회적으로 문제가 될까 생각하기 이전에 도박도 한번 관심을 가져주면 좋겠다. 뭐 심지어 SNS나 페이스북에 보면 뭐 대리 토토 도박에 관한 게 굉장히 많죠. 이런 것들이 사실은 청소년들이 도박 자금을 마련하는데 굉장히 유용하게 이용되죠. 단순한 거 그리고 쉽게 돈을 만질 수 있는 거. 정부 차원에서 도박에 대한 위험성과 도박을 한 자와 개설한 자들에 대한 엄벌을 강화시킨다면 축소되고 경각심을 갖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많이 갖고요. 제가 5년 동안 여러 가지 부모로서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부모이기 때문에 할 수가 없는 거죠. 제가 좀 힘이 있었다면 이 아이들을 위해서 무언가 만들어 보고 싶고 어떤 정책을 좀 펴고 싶고 사회적인 구조나 제도를 좀 만들어 보고 싶은 게 많은데 저같이 마음으로만 힘들어하는 부모님들 많을 거고 또 선생님처럼 국가적인 차원에서 어떤 지원이나 방침이 있어야 된다고 고민하시는 분은 굉장히 많을 겁니다. 사회적으로. 더 이상 어떤 어른의 문제가 아니고 아이의 문제가 아니고 국가적인 차원에서 움직여줘야 된다가 이제 제 생각이고요. 고통받는 청소년분들한테 포기하지 말라고 좀 얘기해주고 싶어요. 곁에 계신 부모님들도 굉장히 믿고 원망스럽고 한탄스럽고 하실 텐데 끝까지 포기하지 마시고 자녀에게 좀 등불이 되주셨으면 합니다. 실제로 이 아이의 그 고통과 함께 하시다 보니까 개인적 차원에서의 한계를 많이 느끼신 것 같아요. 국가적 차원에서의 제도적 개선 반드시 필요해 보입니다. 자, 이렇게 오늘 청소년 도박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는데 이야기를 나누면서 저는 좀 답답함을 좀 많이 느꼈거든요. 쉽지 않은 문제구나, 나아가야 될 길이 많구나라는 네. 생각이 드니까 저도 네. 무게감을 좀 느끼게 됐고요.
진짜 이 청소년 도박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우리가 정말 더 적극적으로 더 능동적으로 좀 행동을 하고 개입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제가 두 네. 분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느꼈습니다. 제가 오늘 두 분의 이야기 들으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두 단어는 정과 해결입니다. 해결과 정은 같이 갈 수가 없다. 그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면 저는 해결을 꼭 선택하셨으면 좋겠고요. 해결 선택하셨다면 정은 과감하게 좀 포기를 하시는 것이 네.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자, 오늘 좋은 말씀 해주신 두 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리면서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